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개정 2024년 개정 특강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쭉 개정된 내용 교재 중심을 싹 훑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서브노트가 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서브노트에 제가 추가로 다 반영을 하고 업데이트,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이슈들만 모아가지고 개정 특강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중요한 부분만 몰아서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이제 마무리됐고 다 올려놨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요거는 제가 왜 하냐면 우리 재수생들 있죠. 재수생들을 위해서 빨리 중요한 이슈, 짜잘한 거 말고 짜잘한 건 다 해드렸고 중요한 이슈 몇 개 되는 것들, 그리고 개정 이후에 지금 이 시점까지 추가로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오류고 어떤 게 오류 아니고 어떤 걸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강의도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서브노트로 강의도 새로 찍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또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동시에 작업해 나갈 거고, 심화 강의 있죠. 파이널 강의. 그것도 제가 같이 연달아서 작업 중에 있어요. 자,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보험 이론 쪽에서는요, 쭉쭉 가시다가 위험의 분류 부분에서요, 이렇게 농업 부문 위험에 대해서 별도로 그냥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딱 보시면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서술형 느낌 나오죠. 농업부문 위험에 대해서 교재 좀 이따 보겠습니다. 8페이지 이렇게 4가지 들어왔습니다. 자, 제목만 볼까요? 기가 막힌 게 보여드려요. 제가 이런 거 암기팅 만드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인적 위험, 제도적 위험,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요 순서도 제가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쌩까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암기팁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쌩까네. 자, 인적 위험, 제도적 위험, 생산 위험, 가격 위험. 그래서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이렇게 각 농업 부문에 특정된 위험을 몰아와서 특히 제도적,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출제도 그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순수 이론, 논리적, 학문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서술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단답형, 가로넣기. 1순위는 이렇게 딱 써보시오. 이제 쌩까네 됐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뭔가요?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서 키워드만 정의해 본 겁니다. 인적 위험, 그렇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사망, 질병, 그 위험이죠.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이죠. 농업 부문을 둘러싼 정부 정책, 외교적인 부분으로는 FTA 있죠. 그래서 FTA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젊은 친구들 연애하듯이 서로 짝짓기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규정이 달라요, 관세 대응이. 그래서 저도 FTA 규정을 좀 봤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도적 위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FTA에서도 그래,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취약 부분인데, 그러면 보조금은 그런데 정책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은 허용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교재에 보강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산 위험은 당연히 생산량과 품질, 이거에 따른 하락 위험이죠. 생산량, 품질 하락 위험. 그다음에 가격 위험은 역시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 농작물 가격 변동은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어할 방법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어떻게 커버할 건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이제 쌩까 보시면 됐고,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 교재 8페이지죠? 이렇게 보시면 항상 우리는 박사과정도 아니고 학문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가 뭐냐만 보면 돼요. 이제 쌩까 딱 쓰는 거하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로놓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 위험은 생산량과 품질의 저하에 따른 위험, 또 기타 여기에 박스를 칠 수 있습니다.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 또 본강의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렇게. 가격 위험은 이렇게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변동폭이 너무 크더라. 그 위험이 크죠. 제도적 위험이죠. 각종 세금, 환경구제, 식품안정, 노동법규 규제,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제도, 무슨 수로 농민이 다 감당을 할까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근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농업부문의 위험에 대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정책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인적 위험, 역시 아까 농민의 사고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 포인트 들어가시고. 인재센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기 9페이지에서 위험 관리에 의의가 있었고 구성 요소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구성 요소가 들어왔는데 첫 글자 따볼까요? 제주특기 지보보대. 지보보대인데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 가입하고 가입한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이렇게 시간적 흐름으로 교재에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보보대. 그래서 지식, 보험, 보호, 대응. 보시면 여기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사고 원인과 결계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보험에 가입해야지. 전까죠.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어. 이거 어떻게 축소하고 완화하는지 이 내용입니다. 교재 보실게요. 본 강의 때 해드려야 되는데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여기 있죠. 위험관리 구성요소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야 보험에 들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위험을 전가하는 거죠. 보험회사에다가 전가하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좋지 않은 건 사고가 발생한 보험사고 발생한 거죠. 그 과실성 어떻게 축소하는 활동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응은 사고적으로 축소지만 앞으로 더 그 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고로 축소 활동했어. 좋아. 그러면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소 완화 키워드만 보시면 되고, 지보보대, 지식, 보호, 보호, 대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다시 서브로 오셔서 쭉쭉 갑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의 특징이 유난히 이런 정책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출제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이번에 개정은 다분히 농업재해보험의 정책성, 필요성, 효용성을 백업하는 워딩들이에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출제 의도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낸다면 이렇게 16페이지 표로 가보시면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관리 방안에서 그중에 특히 앞에 봤어요. 우리 인재센터에서 생산위험과 가격위험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 써놨죠. 그래서 생산위험 관리 방안 가격 결국은 영농다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산물을 분산시켜서 생산물을 다각화하죠. 좋죠? 한 농장에서 하나만 지어버리게 되면 걔가 잘못되면 폭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생산물을 좀 다각화합시다. 말이 쉽지. 그게 쉬운가요?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다각화인데 시간적으로 쭉 뿌려보자. 그래서 요즘에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노지에서만은 일조와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에서 해보자. 시간적으로 겨울철에도 우리 야채를 풍부하게 생산해보자.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감소 보장 보험이 있죠? 수익감소 가격 하락 위험에 따른 것도 보장해주는 보험. 쭉 가셔서, 자, 이번에 이제 여기인데요. 자, 정책 개입의 이유. 이번 개정판에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책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쭉 보시고 결론이 이 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새로 문제집에도 싣고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만들어 봤는데 출제자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자, 이렇게 놓고 각각 위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생가, 자, 인재, 생가 외웠던 거에서 각각에 대해서 정책 수단이죠. 이거 자, 출제 유형은 쭉 해놓고 가로 놓기가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이러겠네요. 네 가지 놓고 이 중에서 하나 5점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5개 가로치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얘에 대해서 다 써봐라. 어려워지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써봐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좀 암기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번에 저런 정책 수사 내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좀 느낌이 들어요. 이번 교재 개정판을 보면서.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외워주시고 문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서브노트 22쪽, 교재는 61쪽 와보십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농업 재보험의 필요성 어때요? 방향이 좀 일관되죠? 이번에 냄새가. 자, 계속 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강화하고 있어요. 농업 부문의 위험이 인재생가라 위험이 부어 조목조목. 그러니까 위험이 이렇게 많으니까 보험이 필요해. 그리고 정책수산도 필요해. 뭔가 보험회사와 정부가 짝짝꿍해서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 아,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냄새가 그쪽으로 이번에 강화가 많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일수는 이거죠. 딱 봐도. 농업재해보험이 이러이러한데 필요성을 4가지 써봐라. 업무방법에 있는 대로. 이거죠. 보니까 농업경영의 높은 위험성. 진짜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업에 다양한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만큼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을까요? 정말 농업부는 위험이 제일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 농사 지시는 분들, 농업 종사자분들, 관계자분들을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중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재해의 특수성. 일단 발생하면 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통제를 벗어난다. 누군가 개입해야죠. 그거 국가가. 그리고 보험회사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험회사가 하면 농업정책보험이고 국가가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전이겠죠. 정책보험 만들어 놓고 보험상품 만들어 놓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짝짝꿍. 그거 합리화하는 워딩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재해대책. 사고가 났습니다. 국가는 그거를 복구해주는 책임이 있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국민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보전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험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WTO 협정이 있죠. 이게 우리 WTO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원래 각종 모든 자유무역하자. 그러니까 너 지원하지 마. 다 폐지했어요. 그런데 딱 2개 열어놨습니다. 직불금하고 보험. 정책보험은 그래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죽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가지 열어놨습니다. 농업 직불금, 우리가 말하는 직불금이죠. 직불제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정책보험 2가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위험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 야, 허용하는데 허용하는 걸 해야지. 안 하면 바보죠.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WTO가 이제는 무력화됐죠. 이제는 전부 다 WTO는 자유무역,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에서 이제는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해요. 자, 이제 교재로 가실게요. 61쪽. 이렇게. 자, 보시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제목은 뭔지 알아야죠. 농업경영의 높은 위험성. 아까 있던 거. 제목 여기 보고 오시고요. 세부 워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위험이 한두 가지냐. 기후병, 병충해, 환경규제, 식품, 노동, 토지규제, 정부정책, 세금. 장난 아니죠. 한마디로 위험 요인 변수들이 너무 많다. 통제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수성. 일단 발생하면 광역적이고 대규모더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더라.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술형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서술형은 여기서 서술형 불가능하죠. 이런 정책적인 면, 이런 쪽에 서술형 힘들고요. 우리 나왔잖아요. 그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에 대해서 각각을 주고 서술해라. 그건 얘기가 되죠. 그거는 보험 이론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정착된 이론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은 좀 어렵고 단답형 가로넣기. 그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술형은 제가 보험 이론 쪽에서는 제가 한번 또
다뤄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자, 됐고. 자, 국가적으로는 다 국가는 재복구하는 쪽이죠. 그러나 일일이 다 개인들의 손실을 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W2에서 싹 다 폐지했는데 두 가지 열어놨다. 여기 농업 직접 지불제 직불금입니다. 그거하고 농업재해보험 두 개 열어놨으니까 요 하라는 거는 해야죠. 하라는 게 아니라 해도 돼? 그럼 해야죠. 두 가지 요거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께 64쪽 그리고 65쪽 상단의 표까지 거기 한번 들어왔는데 보충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 낸다면 그냥 지문 딱 갖고 와놓고 64페이지 가져와 놓고 가로놓기 아니면 65페이지 표도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표를 내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십니다. 자, 정책보험인데 여기서 뭐냐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 헬리콥터 맘처럼 사사건건 다 쫓아가지고 다 위에서 할 거냐. 위에 딱 떠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필요한데 그 수준을 필요로 만든 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X축에 대해서는 위험이 독립적 위험이냐 체계적 위험에 따라서 보고 Y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상적 위험이냐 아니면 대규모의 위험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앞에서는 제가 키워드 두 개만 적어놨습니다. 자,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그 개입 수준은 결정하는 그 요인들, 변인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율 관리에 맡겨둬야 되냐 그걸 제가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내용 좀 읽어보시면 되세요. 자, 표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색깔을 이렇게. 자, X축에서는 체계적 위험, 특정 독립적 위험. 자, 특정 독립적 위험은 개별 농가마다 다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모든 농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싹 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통상적 위험. 이거 그 정도 위험 매년 그 정도 비는 매년 내리잖아. 그런데 10년에 한 번 뭐 태풍, 매미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호 관계를 X축, Y축, 연구 함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보십니다. 자, 그랬더니 위험이 어떤 농가에 특별히 개별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그 정도는 매일 발생이야. 야, 거기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냐? 우리 그거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어디까지 할 건데? 그거잖아요. 이 선 위에 있으면 국가가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이 선 아래에 있으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자. 그냥 보험에, 개별 보험에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민영보험에.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이 개별적이긴 한데 여기죠. 여기도 개입하지 않아. 개별적임이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봤더니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고 특정 뭔가 시스템 조직적으로 계속 일어나. 그리고 얘가 제일 커. 제가 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험이 체계적 위험일수록 그 다음에 대규모 위험일수록 정부 관리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특정적 위험이고 통상적 위험일수록 자율적 관리다. 이 선을 연결한 우리 한계 효용 곡선하고 비슷하죠. 이 선상에 있는 사람은 무차별하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율적 관리, 저 위에 있는 부분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 표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전공하신 분이 쓴 것 같아요. 이런 표 매우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경영학에서 경제학 부전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표는 여기 있죠. 동일 수준선. 낸다면 어떻게 낼까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 부분에 대해서 가로놓기? 저는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요 표 주고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써보세요. 동그라미 1, 2, 3, 4, 5 치고 이렇게. 왜? 뭐라 그러면 업무방어부서 있잖아. 출제자 그럼 할 말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기는 출제 확률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낸 다음에 이거를 들고 와서 가로넣기.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건지 계속 가로넣기 정도니까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험 이론하고 농업재해보험에 관련된 필요성 등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